네, 반갑습니다. 더스터디 학생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2021년 11월 모의고사 29번 지문부터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지문의 주제문은 오늘날의 토양이 덜 건강하기 때문에 그 토양에서 자란 식물 역시 덜 건강하다, 즉 영양가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 섹션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토양이 왜 덜 건강한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두 가지 섹션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금방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2021년 11월 모의고사 29번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는 문장의 길이가 좀 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조심해야 될 부분도 내용상이나 문법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가봅시다. The reduction, 감소인데요. 우리의 음식에서의 미네랄들의 감소는 무엇의 결과냐면은 of using pesticides and fertilizers. pesticide라고 얘기하면 살충제고, 그리고 우리는 fertile이라는 단어를 많이 봤죠. 뭐 비옥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뭐 번성하게 하다, 뭐 번영하게 하다, 풍족하게 하다라는 동사도 있었었죠. fertilizer는 그런 비료가 되겠네요. 다시요. 살충제와 비료들을 사용하는 것의 결과더라. 뭐가? 우리 음식에 있어서 미네랄이 감소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살충제와 비료들을 사용했구나 하면서 주격관계 대명사로 묶여서 들어갑니다. 떼시고 선행사가 사물의 계열이니까 위치 전환도 가능하겠죠. take it off, 죽여버리는 비료들인데요. 무엇을 죽이냐면은 이로운 좋은 박테리아와 earthworm, 지렁이들과 벌레들도 죽이게 된대요. 오케이. 그런데 그 벌레들과 지렁이 이런 애들은 어디에 있는 애냐면요. in the soil, 토양 속에 있는, 이렇게 해줄까요? 토양에 있는 벌레, 지렁이, 또 이로운 박테리아를 전부 다 죽여버리는 비료와 살충제들을 사용하는 것의 결과가 바로 미네랄의 감소더라 하면서 조심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that도 주격관계 대명사가 맞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that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묶어보시고요. soil이 선행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soil이 선행사였다면은 단수기 때문에 여기에 create, 동사의 격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create,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요. 여기서의 선행사는 soil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bugs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in the soil을 제가 가로를 쳐놓은 이유는요, 민준아, 전치사 뒤에 명사잖아요. 문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사 역할이기 때문에 살짝 가로를 쳐놨습니다. 첫 번째 수일치 문제 조심하겠습니다. 계속 가볼까요? 이 벌레들은 누구냐면은 주격관계 대명사고 위치 전환 가능하죠. 만들어내는 벌레들인데요. 많은 것을 만들어낸대요. 무엇에? essential, 필수적인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아이고, 됐죠? 어디에서? in the first place. 이게 우선, 처음에라는 의미죠. 우선 필수적인 영양분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토양 속의 버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비료와 살충제를 사용했대요. and 하면서 조심합시다. 여기서 prevent 같은 경우에는 색깔 처리를 좀 다르게 해줄까요? 여기 나와 있는 kill과 prevent가 같이 병렬 구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격관계 대명사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개념이고요. 이 친구가 1번, 2번이 되겠고, 비료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이로운 박테리아를 죽이는 비료라고 얘기했었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아버리는 비료더라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the uptake. 이게 섭취라는 뜻도 있고 흡수라는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흡수라는 뜻으로 가는 게 이쁘겠습니다. 무엇의 흡수죠? 영양분들을 어디로? 식물 쪽으로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식물로 흡수하는 걸 막아버리는 비료들도 사용하고요.
처음부터 필수적인 영양소들의 대다수를 만들어내는 토양 속의 벌레들과 지렁이, 이로운 박테리아를 전부 다 죽여버리는 비료들도 사용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문법적으로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물 흐르듯이 쭉쭉 그냥 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던 핵심적인 요소는 우리에 있어서의 미네랄의 감소예요. 그 이유가 뭐였다? 살충제와 비료를 사용했는데 살충제와 비료는 두 가지의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장입니다. Fertilizing crops with nitrogen and potassiu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포타슘이라는 것은 그 칼륨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포타슘이 그 칼륨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여러분도 포타슘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사실 뭐 그 여러분한테 칼륨이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비옥하게 하는 건데 농작물들을 무엇으로요? 니트로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질소죠. 질소와 칼륨으로 비옥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농작물들의 질소와 칼륨으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 수일치 단수 has led to declines.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역설적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질소와 칼륨 같은 것으로 포타슘과 같은 것으로 농작물을 비옥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난 거예요. 감소로 이어졌더라. 무엇의 감소? 마그네슘, 징크, 아연이죠. 그리고 철분, 그리고 아이오딘과 같은 감소로 이어졌더라. 되게 역설적이죠. 질소와 칼륨으로 농작물을 비옥하게 했으나 이 비옥하게 된 농작물은 결국에는 마그네슘 이런 영양분들의 감소로 이어졌네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re has been an average about a 30% decline in the magnesium content of the wheat. There has been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평균치가 있는데요. 대략 30%의 감소의 평균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예요? 마그네슘 함유량인데요. 무엇에? of wheat. 밀이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이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평균치가 어땠냐면은 앞에 나온 것처럼 밀의 함유량에 있어서 마그네슘 수치가 감소했다라는 내용을 바로 받을 수 있겠네요. 왜 그럴까요? This is partly due to 이것은 부분적으로 뭐 때문이냐면은 because of 계열이죠. 앞에 나왔었던 포타슘 때문인데요. 이 포타슘은 무엇이냐면은 being a blocker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막아주는 것, 즉 방해물의 원인이 되나 봐요. 무엇을요? 마그네슘의 흡수를 펜이 이상하네. 마그네슘의 이상해 펜이. 흡수를 펜 이상하네 진짜 왜 이러지? 네, 죄송합니다. 식물들에 의한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포타슘 때문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For example 문장 중요한 거 느낌 오십니까? 왜냐면은 지금 앞에 나온 것처럼 칼륨과 질소로 농작물을 비옥하게 했는데 마그네슘이 감소됐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 문장을 보니까 그 결과로 마그네슘 수치가 30% 감소했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포타슘이 방해물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마그네슘이 감소가 됐잖아요. 그 결과가 또 나와요. 내용을 쭉쭉 끌고 가셔야 됩니다. Lower magnesium levels in soil. 더 낮은 마그네슘의 수치들인데요. 어디에서? 토양에서의 더 낮은 마그네슘의 수치들은 또한 occur. 발생합니다. with 무엇과 함께 발생하냐면은 XT soils 이게 산성 토양이에요. 즉 마그네슘 수치가 감소되었다. 이것이 무엇을 일으켰냐면은 산성의 토양. 그러니까 토양 상성화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토양 상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략 70% farmland owners라고 표현해요. 지구에 있는 농경지에 그 farm인 농장이란 뜻이잖아요.
지구에 있는 농경지의 대략 70%가 지금은 산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 무섭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마그네슘이 토양에서 부족하다.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 지금 나온 것처럼 산성 토양을 의미하며 이미 현재의 농경지의 70%가 땅이 산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나온 거 다시 볼까요? 질소와 포타슘, 칼륨으로 농작물을 비옥하게 했는데 이게 오히려 마그네슘 수치의 감소로 이어졌고 실제로 그 결과가 어떠한지까지 나와 있어요. Thus, 따라서, 그러므로 the overall characteristics, 전반적인 특징들은 무엇에? 토양의 전반적인 특징들. 그러면 토양의 특징들이 지금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위에 나와 있던 것처럼 마그네슘 수치가 감소가 되어서 토양이 산성화가 되었다라는 토양의 전반적인 특징이라는 것들은 determined, 결정합니다. 무엇을 결정할까요? The accumulation of minerals in plants. 축적을 결정하죠. 무기질의 축적인데요. 식물들에서의 무기질의 축적을 결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겠죠. 지금 미네랄 수치도 굉장히 낮아졌겠죠. 마그네슘 수치도 낮아졌으니까 위에 나온 것처럼 미네랄 수치도 충분히 감소했을 겁니다. Indeed, 실제로 nowadays, 요즘에 우리의 토양은 is less healthy, 덜 건강합니다. 우리의 토양이 덜 건강하다? 앞에 나온 걸 다 묶어봐요. 마그네슘 수치가 떨어졌죠. 그래서 토양이 산성화가 되었고 식물들의 무기질 축적도 그만큼 줄어들었겠죠. 우리의 토양은 덜 건강합니다. 그리고 so are the plants grown on i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so가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and를 기점으로 문장이 병렬이 됐는데 원래 주어가 나와야 하나 부사가 먼저 나왔으니까 이 문장은 지금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동사가 비동사 계열이니까 이 친구가 주어가 되겠고 이 친구가 분사의 형태로서 꾸며주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Are you 뭐라고 할까요? Satisfied? 너 만족스럽니? 이런 것처럼 비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과거 분사 나오는 의문문 어순으로 지금 도치가 되었습니다. so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Indeed, 실제로 우리의 토양은 덜 건강합니다. 그리고 식물들도 덜 건강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요거는 그로니 요그 플랜츠를 수식하기보다는 여기 생략된 구조네요. less healthy. 죄송합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앞에 있는 게 1번, 2번 이렇게 지금 됐는데 생략이 되었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다시요. 요즘에 우리의 토양은 덜 건강합니다. 그리고 식물들도 그 토양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도 덜 건강하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래서 문장을 끝까지 읽어봐야 내용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it은 앞에 나와 있는 토양이 되겠고요. 우리의 토양 역시 건강하지 못하고 그 토양에서 자라나는 식물들도 덜 건강하다라고 말하면서 끝납니다. 이 글은 흐름을 잘 따라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토양의 미네랄의 감소가 어떻게 되었는지 처음에는 그 마그네슘 수치의 감소로 이어졌다가 똑같이 미네랄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받아주고 있으니까 이 글은 흐름으로 보시는 것도 좋겠고 주제문으로 봐도 좋겠고요. 내용이나 일치불일치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함의추론 문제도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산성화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식물들이 어떠한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지문은 30번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시 반 수업이거든요. 지금 제가 하객동에서
11시 반 수업이 있는데 미리 와서 찍고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32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30번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지문은 동물원은 동물의 멸종을 방어하는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태까지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동물원에 포획되어 있는 동물들이 야생성을 잃게 되고 또 순수한 동물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죠.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모습만 나왔었는데 이 글은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동물원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갑시다. For species, 이런 생명체들에게 있어서 어떤 생물체냐면은 다가가고 있는 생물체인데요. 무엇에? extinction, 멸종이죠. 멸종에 다가가고 있는 생명체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멸종 위기겠네요. 멸종에 다가가고 있는 생명체. 그러니까 멸종 위기종들에게 있어서 동물원들은요, can act as 뭐뭐로서 기능,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기회, 생존에 있어서의 마지막 기회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걸 최후의 보루라고 제가 이전에 해석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코끼리 같은 경우가 혹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경우가 멸종 위기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불법적인 사냥은 이루어지고 있고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 야생 상태에 두게 된다면 그 동물들은 분명히 언젠가는 멸종할 거예요. 따라서 동물원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생존의 마지막 기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Recovery programs are established. 회복 프로그램들, 아무래도 여기서 회복이라는 거는 건강 상태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개체수의 회복을 의미하겠죠. 이러한 회복 프로그램들은 설립이 됩니다. To coordinate. 이게 통합하다, 합치다라는 뜻이 있죠. 노력들을 합치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누구의 노력들이냐면은 field conservationist네요. 야생 환경 보호론자 그리고 야생 권위 당국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conservationist니까 보존론자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는 멸종 위기를 지키는 사람들, 멸종 위기 생명체를 보호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좋겠죠. 동물원의 회복 프로그램들은 이거 동물원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동물원에 있는 회복 프로그램들은요, 누구와 함께 하냐면은 야생 보호론자들과 야생의 권위 당국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무슨 협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우나 협회, 야생동물 보호협회 이런 거 있죠. 이런 사람들의 노력들을 합치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As populations of those species diminish, it is not unusual for Jews to start captive breeding programs. 이러이러 하면서 개체들인데요. 이러한 생명체들의 개체들이 감소하면서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생명체들 같은 경우는 또 위에 나왔었던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이겠죠.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it is not unusual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평범하지 않은 게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평범하지 않은 게 아니다? 흔하다라는 거죠. It is not unusual. 평범하지 않은 건 아니다. 흔하다. 라고 보면 되겠죠. 뭐가 흔할까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네요. 동물원들이 to start.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무엇을요? Captive breeding programs. 또 다른 프로그램이 나왔네요. 이게 포획의라는 뜻이거든요. 잡아버린다라는 건데요. breed라는 거는 양육하다, 기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문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포획사육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네요. 원래 breed는 기르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고 이걸 하나로 묶어서 포획, 사육,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 좋겠네요. 그러니까는 동물을 잡아와서 포획해서 동물원에서 기르는 걸 의미하겠죠. Captive breeding, 포획해서 기르는 것은 기능을 하는데요. To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
역할을 합니다. 뭐에 맞서서? 멸종위기에 맞서서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능을 한대요. In some cases, captive bred individuals may be released back. 어떤 경우에는 포획되어서 길러진 개체들, 동물이겠죠. 포획이 되어서 길러진 사육이 된 동물들은 may be released.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방출되다라고 할까요? 이게 석방되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요. 그렇죠? 다시 야생으로 돌아간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동물원에서 길러진 동물들이 다시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데요. 콤마 ing 분사 구문이네요. 이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보충하는 건데 야생의 개체수들을 보충하는 것이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임시보호소와 같은 역할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들의 개체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다 잡아와서 포획사육 프로그램에서 기르고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좀 건강해지기도 하고 사냥꾼들의 밀렵이 조금 감소했을 때 다시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대요. 그러면 야생의 개체수를 다시 보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This is most successful. 이것은 가장 성공적입니다. 어디에서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가장 성공적인데요. 관계부사가 situation을 장소 개념으로 묶어주네요. 그 상황 속에서 개체들이요, at greatest rate during particular life stage예요. 이제 예시를 들어야 되겠네요. 개체들이 어떤 상태에서냐면은 가장 위험한 상태인데 어떤 기간 동안에 특정한 삶의 시기 동안에 가장 위험한 동물들에게 있어서 성공적이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게요. 이 특정한 삶의 무대라고 하지 마시고 특정한 뭐 생애 주기라고 할까요? 특정한 생애 주기에 가장 위험한 동물들에게 있어서의 성공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밑에서 예시가 나와요. 이 말이 예시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북이의 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예시를 들고 가겠습니다. 거북이의 알들이 나왔었죠. 어디에서? 특정한 생애 주기가 가장 위험한 동물들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북이가 알을 낳는데 알을 뭐 수백 개를 낳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알에서 부화가 되겠죠. 부화가 되고 나서 새끼들이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로 이동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 과정 동안에요. 바다로 이동하는 과정 동안에 살아남는 개체수가 거의 없대요. 왜냐면은 갈매기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포식자가 새끼 거북이를 노리거든요. 그러면은 살아남는 개체수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바다로 이동해서 성체 거북이가 될 때까지 여기에서도 살아남는 개체수가 또 굉장히 희박합니다. 왜냐면은 거북이 새끼가 얼마나 조그마겠어요. 그러면 다른 물고기들의 밥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특정한 생애 주기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마 포획 사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거북이의 알들을 가지고 와요. 부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길러졌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바다로 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이 예시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특정한 생애 주기 기간 동안에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데 있어서 성공적이더라. 거북이의 알과 관련된 예시고 이거는 그 예시를 제가 먼저 들려드렸습니다. 또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거북이의 알들은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거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높은 위험의 위치들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 until 뭐 할 때까지? after they hatch.
거북이의 알들이 부화한 후에 가장 높은 위치들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한번 봐볼까요? 거북이의 알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제거된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제거된다라는 말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요렇게 놓고 한번 봐볼까요? 가장 위험한 시기, 거북이의 알에 가장 위험한 시기가 아마 뭐 부화가 되고 나서 뭐 바다로 돌아갈 때까지 이게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포착이란다. 포획해서 동물들을 기르고 다시 풀어준다라 그랬잖아요. 부화되고 나서는 위험한 시기가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숨 돌렸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북이의 알은 부화하고 나서 때까지 가장 위험한 부분에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것은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The number of turtles, the number of 뒤에 복수명사, a number of 안 되죠. 거북이들의 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는데요. 어떤 거북이예요? 주격관계 대명사고 위치 전환도 가능하겠죠. 생존하는 뭐 때까지 adulthood네요. 아까 나왔던 성체 어른 거북이가 될 때까지 생존할 수 있는 거북이들의 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야생에서는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니까 많은 개체수가 사라집니다. 잡아먹히다 보니까요. 하지만 포획사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가장 위험한 시기에 있던 거북이가 부화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야생으로 어느 정도 시기 뒤에 돌려보내니까 위험한 시기에서 없어질 수 있다. 이걸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예시가 나와요. 악어 프로그램들 역시 또한 being successful, 굉장히 성공적인데요. 무엇에 있어서요? In protecting eggs. 알들을 보호하고 hatchlings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 hatchlings 같은 경우에는 새끼입니다. 갓 부화한 유생이라고 할까요? 그냥 악어 새끼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들을 보호하고 새끼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ing 이게 무엇이냐면은 releasing 풀어주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를? 그 새끼들을 풀어주는 건데요. 일단 악어 새끼들이 그 유생들이 더 잘 갖추고 나면 equipped 무엇을 갖추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하고 목적어 일치할 때 제기대명사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잘 갖추고 나면은 다시 새끼들을 풀어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시를 한번 더 들고 가겠습니다. 악어 새끼가 나왔었죠. 똑같아요. 악어 새끼들도 역시 부화하고 나서 강으로 이동할 때까지 그 살아남는 개체수가 많이 없습니다. 뱀이 악어 새끼를 먹기도 하고 심지어 수달이나 뭐 제규어, 표범 이런 애들이 있죠. 얘네들이 악어 새끼를 먹어버린대요. 그리고 악어 새끼가 자꾸 악어 새끼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이상하긴 하지만 악어 새끼가 성체 악어가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그렇죠? 그럼 그때까지 살아남는 개체수도 많이 없을 겁니다. 이럴 때 바로 앞에 나왔었던 요거 사육해서 기르는 프로그램이 나왔었죠. 그리고 얘네들이 다시 야생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었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특정한 생애 단계, 가장 위험한 특정한 생애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거북이의 알들이라든지 악어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도 알을 보호하고 새끼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악어 새끼들을 성체가 될 때까지 동물원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방출을 시키죠.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더 잘 갖추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 풀어준다. 아마 이 갖춘다라는 표현 자체는 뭐 스스로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껍질도 단단해지고 그리고 악력도 조금 세지고 아마 이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거북이의 알 그리고 악어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나와 있었던 특정한 생애 주기를 거치고 나서 다시 야생으로 돌아간다라는 내용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동물원은 동물의 멸종을 방어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죠. 뭐 여기 나와 있었던 야생 보호론자들과 권위 당국들, 협회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동물들이 어느 정도 개체가 성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야생으로 풀어주는 프로그램이 동물원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이었었죠. 네, 오늘 영상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익여고하고 인명여고 시험이 아직 안 끝나서 29번, 30번 두 지문만 하고요. 미리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 찍어 놓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1시간짜리 수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3, 40분 수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시험 끝나자마자 시험 범위이신 분들은 바로 분석하시면 좋겠네요. 네, 영상 시청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현장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